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이 영화를 만드시고 출연하신 사이토 타쿠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 타쿠미입니다. 영화 재미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시기 전부터 계속 한국어로 관객분들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열심히 연습하셨거든요. 박수 한 번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관객분들의 반응을 좀 생생하게 듣고 싶으셔서 몰래 아까 저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도 잠깐 보시고 만족하시고 나오셨거든요. 어떤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세요? そうですね、客席の様子というか横から見たんですけど、スクリーンの大きさ、音の環境、あと皆さんがこの物語を表だけじゃなくて深いところで感じてく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はこの空間から感じ取れて幸せでした。はい。 제가 뭐 객석 뒤에서 온 건 아니고 이제 그 옆쪽에서 조금 보고 나갔습니다. 네, 우선 이 스크린의 이제 크기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정말 그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좀 깊게 이제 느끼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느끼고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 질문 간단하게 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충분히 넘겨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5분께는 이 영화의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영화에 대한 질문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 영화의 첫머리에는 화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전적인 설명도 등장하고 일본에서 어떻게 화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황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섭씨 90도, 1200도, 900도, 1200도 그리고 약 60분 정도 타면 제가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그 생각 육체의 허망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화장하는 동물이다. 이런 문장도 곱씹을 만한 느낌을 줬는데요. 이런 문장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되신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この映画はもともと後半部分だけの、コントの映像の企画だったんです。映画という始まりじゃなかったんですね。 예, 원래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가를 좀 이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이제 영화가 제가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할 때에는 후반부 부분만 이제 꽁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영화로 만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実際の話ではあるんですけど、出演者も当時は全員芸人さん、で役者さんとこういった映画にドラマを紡いでいくっていう始まりでは全く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始まりなんですけど、1時間そして70分以上っていうのが映画の長編映画の、70分以上の映像があれば長編映画とな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前半も含めて、役者さんにお願いしてこういった、ちょっとイレギュラーな前半後半っていう映画になっ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人が現代焼かれる時間とこの映画の映画そのものの時間が同じ時間であるっていうことにこれは狙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結果的に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
僕自身仮想というものに何か意味を感じて、冒頭にああいったメッセージというか、仮想の意味、意義、歴史みたいなことを文字として載せました。 예,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들 이제 코미디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코미디언들을 이제 제가 그 기용을 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이제 분량이 좀 늘어져서 이제 한 70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장편 영화의 기준이라는 게 70분이 넘어가면 장편 영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그 전반부에 이제 분량을 좀 더 더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전문 배우분들에게도 이제 그 출연을 부탁을 드려서 좀 이제 독특하긴 합니다만 전반과 후반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2부 구성의 이런 작품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화장의 이제 뭐 그 정의라고 할까요?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인이 이제 그 화장이 되는 이 시간, 화장에 걸리는 소요 시간과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그 런닝 타임이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뭐 의도를 해서 이제 시간을 같게 한 건 아닌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이제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상당히 이제 그 화장에 대해서 이제 의의라고 할까요? 어떤 좀 깊은 의미를 느끼게 돼서 시작 부분에 이제 그 화장에 대한 의의, 또 이제 화장의 역사,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제목 타이틀이 나오는 순간이 영화에서 한 37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약간 챕터를 나누듯이 제목을 삽입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방금 그 의도를 알게 됐네요. そうですね。ブリッジというか結び、折り返し地点という形とタイミングにタイトルを入れることにしました。 예, 네, 맞게 보셨고요. 그래서 뭐 그 서로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반환점이 되는 그 타이밍에 이제 타이틀을 넣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원작이 있고 또 그리고 실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방금 처음에 약간 약 40분 정도 되는 꽁트로 영화를 하기 전에 기획했다고 했었는데, 네,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화하기까지 그 계기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彼は橋本浩二さんという方で、バラエティの放送作家の方でした。友人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普通に食事をしたり、飲んでいたりする中で彼がお父さんを亡くした時の話をしてくれました。お父さんが亡くなった悲しい話ではあるんですけど、橋本さんはとっても面白おかしくその話をしてくれたんです。彼の身に何が起こったかっていうこと。で、それが主に後半のシーンに込めたあの部分が、とっても当時の感じに実際本人にも立ち会ってもらって、その時間空間を再現したいと思って、トライしたんですね。僕はこれを悲しい物語にしたくないっていうのは、その彼が面白おかしく自分のお父さんの話を楽しく不思議と話し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が始まりだったんで、こういう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いろんな甘くて苦くて熱くて冷たいというか、そういう、不思議な、作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好奇心が湧きましたね。はい。 그래서 그 지금 언급해주신 분이 이제 그 하시모토 코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원래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그 만드는 그 방송 작가입니다. 또 이제 저랑 그 친분이 있는 분인데, 뭐 이분이랑 제가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술자리에서.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슬프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재밌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한테 뭐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아주 좀 재미있게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후반부에 담은 신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뭐 그분이 이제 겪었던 일들의 이제 뭐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제 그 재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뭐 단순히 뭐 슬픈 그런 영화로 만들 생각은 별로 없었고, 또 이분이 워낙 이제 재미있고 이제 즐겁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달콤하고 쌉싸름하고 또 뜨겁고 차갑고 그렇게 좀 독특한 이제 영화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호기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전반부는 아무래도 조금 슬프거나 정제되어 있고 슬픔이 또 절제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뒤에서는 정말 많이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많은 영화나 뭐 연극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움을 혹은 엄숙함을 강요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이 아이러니가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まさにその一つルールがありますよね。そこの場で笑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空間になるというのが葬式、人の死にまつわる催しの僕は特殊なところだと思って、これは僕の親戚の13回忌の時に、法事の時にうちの母が白いシャツを着てたんですけど、そのインナーに岐阜郡上祭り93っていうお祭りの T シャツのバックプリントだったんですね。母がお辞儀するためにその祭りっていう文字がそこにいるみんなに表明されて、僕は辛かったですね。そ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作りました。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뭐 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룰이라고 할까, 어떤 특수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저의 이제 친척의 이제 한 13주기의 이제 제삿날에 벌어진 일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속옷으로 입었던 게 기후 구조 맞쓰리? 그러니까 무슨 맞쓰리에서 이렇게 나눠준 티셔츠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맞쓰리 93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티셔츠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인사를 할 때마다 아무래도 옷이 이렇게 바짝 붙으니까 계속해서 그 글자가 이렇게 비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낯뜨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그 장편 데뷔 감독이 만든 영화라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만의 호흡과 리듬을 잘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제되어 있는 표현을 쓰는 영화는 많지만 저는 이 영화의 호흡에서는 어떤 여유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이 굉장히 분명한 감독의 탄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처음에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셨을 부분이 그 사운드인데요. 메트로놈 같이 들렸던 그 뚝딱거리는, 누군가한테는 뭐 시계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운드는 혹은 음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소리는 이 영화의 내러티브와 아주 긴밀하게 얽힌 청각적인 모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장례식장의 목탁 소리로도 이어지고 있고, 또 과거로 가면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아주 치열하게 채우고 있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으로도 읽혀요. 그래서 이 소리가 저는 삶과 죽음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운드에 대한 의도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とても嬉しい質問というか言葉です。日本では108つ、108っていう数字が煩悩の数、これはハングルで訳すの難しいかもしれない。言いますか。で、最初、出演もし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金子信明という僕の、同い年の俳優兼、ミュージシャンがいるんですけど、彼に音楽をお願いするときに木魚で、これを海外の人たちに見てもらいたい映画なので、木魚の、最初ダンスミュージックを作ってほしいっていうふうにオーダーしたんですね。でそうしたら彼から、作品の内容、出演もしてるんで分かった上で彼からもらったのが、最初はシャレだったんですけど108の BPM、 煩悩の数の BPM で作ってきてくれたのがあの音だったんです。でおっしゃる通り、時計の、リズムだったり、人の足音、近づいてくる足音、遠ざかってくる足音、見てる人の、
バイオリズムとしていろんな捉え方ができるその108つの、バイオリズムっていうものを実は編集するときにそのリズムに絵をはめていったんですね。本来逆なんですけど、独特のピッチリズムっていうのが、僕もいろんな捉え方ができると思って、むしろそれを柱に映像を編集していきました。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정말 상당히 이제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이제 그 108번뇌라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작품에 출연을 해주신 이제 그 가네코 노부아키라는 이제 배우가 저랑 이제 그 동갑인데 이분이 이제 뭐 배우를 하면서 이제 뮤지션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영화에 이제 음악을 담당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뭐 그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 이제 이 작품은 이제 해외 분들에게 이제 선보일 작품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목탁을 활용한 댄스 뮤직으로 이제 그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고 또 이제 본인이 이 작품에 이제 그 출연도 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108 BPM으로 이제 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좀 우스꽝스럽게도 이제 표현할 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한국은 108번뇌. 네. 네. 못 넣을 요거 네. 그래서 이 108번뇌의 이제 BPM 곡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계의 이제 리듬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또 이렇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 그 리듬을 상당히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8 바이오 리듬이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편집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영상에 이제 이런 소리나 사운드를 맞춰갈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중심축에 두고 거기에 영상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더라고요. 하필이면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죽음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인을 하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을. 그런데 이러한 오인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 장면에서 코지가 아버지를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동네 아저씨를 보고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반복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同じ名字で日本の葬儀のスタイルだと僕は斉藤という名字で斉藤って結構日本に多い名字だったりして同じ葬儀に斉藤が何件もあったりっていうことはよくあるんですね。で、はい。 예, 우선 제 성이 이제 그 사이토라는 성인데 일본의 이제 장례식장 좀 이제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군데에서 이제 여러 집안의 이제 이제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한 장례식장에 사이토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この映画では同じ名字の、対照的な2人人生の地位と名誉を得た一人の松田さんと、その反対側にいる松田さん2つの費用も含めて対照的な葬儀の両極なんですけどどちらの葬儀が豊かなのか本当の意味で豊か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表現したくて、そういう構造にしました。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똑같은 성을 가진 또 이제 대조적인 이제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이제 그 장례식이 이제 거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위도 이제 명예도 갖고 있는 이제 마츠다 상이고, 그러니까 소타로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와 이제 정반대를 살아온 이제 그 마츠다 이제 그 마사토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장례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대조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누구의 이제 장례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풍요로운 장례식인가 이걸 좀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대조를 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됐습니다. 間違いを繰り返すっていうことも
とってもこの映画の意味でありまして、始まりのシーン、葬儀が行われるシーンとラストシーンが同じ映像を使っているんですけど、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ちょうど人が焼かれる時間の映画ではあるんですけど、最後に彼女の妊娠っていうものを父を失いながら自分が父になるっていう一つの、繰り返しでもある。その線の上じゃなくて、どこか僕ら人間は円の上を生き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意味合いで、始まりと終わりが隣同士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意識しました。はい。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던 그 오인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도 이 작품에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 같은 영상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이제 그 화장이 되는데 이제 그 소요되는 시간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러닝 타임이.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코지가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 이제 임신한 여자친구와 이제 함께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선 위에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블랭크 13이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공백으로 이렇게 13년의 공백으로 잘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공백을 사수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물리적 시간의 공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영화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처럼 공백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짐을 당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배우의 연기나 혹은 관객들의 감상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찍을 때 표현에 고심했을 부분이 13년 만에 코지와 아버지가 병실에서 재회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영화의 구성상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코지의 얼굴을 더 헤아리고 살피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적극적으로 저 감정을 알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배우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감독님은 이 씬을 어떻게 연출하고 싶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はい、この作品はほとんどテストをしなかったんですね。一発本番で撮っていきました。で、その意図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13年ぶりに再会するシーンは高橋一生さんとリリー・フランキーさんが実は初めましてだったんですね。プライベートでもお二人は会ったことがなくて、で、僕は監督として立ち位置だけ指示しました、2人に。で、その前に、会話をしないでほしいとお伝えしました。でもお二人はそもそも、そこで仲良く砕けた話をするつもりはなく、本当に、屋上で話すっていうシーンで初めて2人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相手がどういう言葉を自分に発する、それに自分がどう反応するかっていうことがわからないまま、実はいきなり本番にしました。その意図としては13年ぶりの再会、空白っていうことと相手を知らないっていうことが、準備できない表現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もう実験的に撮影をしました。だから2人の会話がやっぱりスムーズじゃないんですよね。それは今回この映画でできた、トライ、役者さんが素晴らしい役者さんたちだったからできたトライでもあるんですけど、本来でも他の映画やテレビだったらできない手法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こに一番の価値を感じながら撮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 작품에서는 거의 이제 테스트라는 것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의 하질 않고서 바로 이제 그 본 촬영에 들어갔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아버지랑 그 재회를 하는 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카시 이세 배우랑 이제 그 릴리 플랭키 이제 그 배우가 실제로 그 장면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사적으로도 이제 뭐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선 위치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좀 말을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화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뭐 두 분도 뭐 사이좋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눌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옥상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씬에서 이제 처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건데 아마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제 그 촬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한 이제 공백,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 잘 모르는 미지수라는 그런 공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이제 표현으로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실험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된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이 결코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트라이가 되지 않았나. 또 이제 워낙 이제 훌륭한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뭐 영화나 드라마였다면은 좀 이제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기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릴 때 자기만의 호흡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연출법을 하셨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컷이 나와도 킵해두고 또 찍고 하는 게 사실은 감독들이 하는 솔직히 현장에서의 습성인데 본인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것 같고 배우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はい、この作品で監督あるまじき僕は OK を出していて、最後の高橋一生さんのスピーチのシーンなんですけど、僕は俳優としても出ていたので、僕が会場から出てったままモニターのとこに戻れなかったんです。それは計算しておけ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裏口から入る扉を開けると音がしてしまうのでとても入れなくて、中で起こることは想像できるんですけど、僕は扉の前でずっとカット OK をかけるのはその時は助監督に任せていたんですけど、ずっと高橋一生さんがどういう表情を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見ずにいたんですね。でそれからしばらくして10分5分ぐらい時間が経ってから OK、 もっと長い時間ですね、 OK があって、で、監督なんでその自分が見てない映像を見ますか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そこに原作者の橋本浩二さんがモニターを見てて涙を流してたんですね。で僕はこれなら心がちゃんと届いて動くシーンが撮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見ないで OK を出したんです。一番大事なシーンで見ないで OK を出すっていうのは本当はすごく危険なこと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実際橋本さんご自身の物語でこの人がこれだけ心が動いたシーンだったら間違いないと思って実はノールックで OK を出しました。は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감독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OK 사인을 낸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인가 하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다카시 이세 씨가 이제 그 가족 대표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참석자들한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사를 하다가 도중에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계산을 못해서 돌아오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문을 열면 소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 상상을 하면서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제 듣고 있었고
커트나 이제 오케이는 조 감독한테 이제 맡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카시 이세시의 이제 그 표정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장면 촬영을 할 때. 그래서 한 5분, 10분 그거보다 더 걸리긴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케이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독으로서 이제 그 보지 않고 이제 왜 이렇게 오케이를 내게 됐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자리에 이제 원작자인 하시모토 코지 씨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실화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마음이 움직였다면은 정말 이게 제대로 울림이 있는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찍혔겠구나. 그래서 보지 않고 오케이를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보지를 않고 오케이를 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하시모토 씨의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제대로 이렇게 좀 울림이 전달이 됐다면은 충분하겠다 생각이 돼서 노릇 오케이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그 장례식장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영화가 한번 분위기가 확 변주되긴 하는데 저는 배우들이 어떤 큰 가이드라인 속에서 애드립과 애드립으로 서로 응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그 아빠의 마작 친구라는 오카무네 씨 그분이 거의 진행자 역할을 하는 버라이어티에서 한 코너를 보는 것 같은 만담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촬영이 된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あのシーンでは、まあ、本来あそこの場面を描きたくてスタートした企画、その後半のあのシーンをまさに、作りたくて、始まった企画で、あそこで大事なのはいろんな成分、料理のようにいろんなこう調味料が合わさった時に起こる化学反応、生の化学反応っていうことを、大事にしました。そして僕の母のそのシャツが透けてたようなお葬式っていうルールというか、まあ、リングの上だと思って、そこであれ実はセリフ通りの人と一行もセリフがなかったのに歌い出す人といろんなジャンル、しかも俳優さんだけじゃなくて芸人さん、あと芸術家の人もいたり、要は役者さんじゃない人も含めて普段してることも含めていろんな人が集まったっていう空間だったんですけど、でもそこを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にやっぱり僕らは絶対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その岡宗さん、佐藤二朗さんという昔からの僕の大先輩、日本ではコメディアンより面白い役者さんと、いうポジションの方が、まあ、現場を回してってくれたっていう。でも多分仕事の後に、撮影は3年ぐらい前なんですけど、今二郎さんはクイズ番組の司会をやってるんで、この映画のおかげだと思ってます。でもかなり佐藤二朗さんには僕は助けられました。でも僕のおかげで今仕事が増えてる。 원래 이제 이 작품이 그 후반부에 이제 그 장면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기획이 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중시했던 부분이, 마치 요리처럼 그러니까 여러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미료들이 날것의 상태로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까 이제 그 티셔츠가 계속 비치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제 룰은 확실히 이제 존재를 하면서 그 선상 위에서 움직이는 장면으로 만들었는데, 대사대로 이렇게 이제 그 대사를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1초도 대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 장면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 장르의 뭐 배우, 코미디언, 또 예술가도 등장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배우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제 공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토 지로 씨, 저에겐 정말 대선배신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코미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로도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현장을 제대로 좀 돌려주기를 저는 이제 원해서 이분을 이제 그 기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실제로 촬영한 게 3년 전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퀴즈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사토 지로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덕택이 아닌가. 이분이 저도 이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예, 제 덕분에 최근에 일도 많이 늘어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いや、思ってないと思います。で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でも、この映画は撮影自体は、6日間なんですけど、編集は半年ぐらいかかりました。6ヶ月ぐらいかかりました。それは後半のシーンをカット割りというよりは、後半のシーンも長回しで、ぶっつけ本番で撮っていたので、周りの人が何をや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空気を作っていったので、後半のシーンのパズルっていうのにそれだけ時間が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 이 작품은 이제 촬영을 하는 데는 6일밖에 걸리질 않았는데 편집을 하는 데는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트를 이렇게 분할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이제 단번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이제 벌일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저는 만들려고 그런 이제 촬영 기법을 쓰게 됐고 후반 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제대로 이제 맞추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챕터에 어떻게 보면 파워 엔진이 이 사토 지로 상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웃었던 대사가 이게 뭐 원래 대본에 있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 파친코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하타케 야마라는 남자가 마치다 씨가 스포츠 신문 에로 코너 스크랩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점만이 존경스러웠다고 하는 대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はい、あれはアドリブですね。 그거는 애드립입니다. 彼は芸術家でシンポンというでその、メンバーの中でも一番いつも目立たないんですね。でも一番雰囲気があって僕が無理やり出てもらったんです。喋らなくていいからただそこにいてくれればいいから。で彼はでも葬儀屋で働いてたり縁もあ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実際来てもらって喪服に着替えてもらったら誰だか分からなくていつもかぶってるちょっとユーズドのキャップ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かぶらないと彼の良さが出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私服でそこでただ佇んでいてくれればいいからって言って撮影がスタートしたら佐藤二朗さんがやっぱ順番に振っていったんですね。やば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見事な彼はもう素人演技をしたことがないんですね。なんですけど彼のアドリブに助けられました。本当にすごいと思いました。一行も台本にセリフないんです。あと歌を歌った村上淳さんも一行もセリフないんです。歯を抜こうとしてました。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친풍이라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그 예술가 집단이. 근데 이제 그 그룹 내에서도 가장 이제 그 눈에 띄지 않는 분인데, 근데 또 나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좀 꼭 와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꼬셔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실제로 장의사 일도 좀 하신 적이 있었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로. 그리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제 테마랑. 그래서 옷이라고 해서 이제 상복을 입혀놨더니 누가 누군지 전혀 이렇게 좀 분간이 안 가게 좀 느낌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쓰고 계시는 그 이제 그 좀 빈티지한 그 캡 모자 이것도 쓰질 않으면 또 이제 맛이 나질 않아서 평상시 복장대로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시라고 했고, 또 이제 사토 지로 씨가 이제 배우분들한테 순서대로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스피치를 하게 하는데 이분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대사가 없다고 했는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애드립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연기 덕분에 되게 영화가 많이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한 줄도 없는데 그렇게 애드립을 하신 분이 그 이제 친뽕의 멤버분이랑 또 한 분 이제 그 노래 부르신 분 있잖아요. 벤치를 이빨 뽑겠다고 하는 분. 감독으로서는 너무나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そ
そうですね、村上淳さんに関しては歌を歌っていた。僕は監督なので、村上さんから撮影の数日前に会いたいと言われて、3時間ぐらいミーティングをしたんですね。でその中で彼は僕は監督なのでこういうことをしますっていうことを僕に伝えてくれていたんですね。で最終的に、ペンチを持ち出して前に行くっていうことをすれば佐藤二朗さんが止めるであろうって、台本には、岡宗に止められるただって書いてあったんですね。でそのプランを僕に伝えてくれて、なるほどそれでいきましょう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村上淳さんは今回の映画のエチュード性、即興性っていうことの意図を本当に理解をして、監督であり出演者で僕にも伝えていなかった歌い出すっていうことをして、僕の準備できないリアクションっていうものを引き出してくれました。そのおかげで村上淳さんが歌ってるシーンは僕が全て笑っているので、ほとんど使えないシーンで、もっと言うと彼が映ってないシーンではまた別の曲をその場で歌い出して、スパークリングキャッツっていう謎の曲を、これ DVD には入ってるんですけど、本人映ってないのに僕らに対して歌い続けた悪い先輩です。でも本当に彼の即興性、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当時の橋本さんはリアルだったっていう、世界観になりました。感謝してます。はい。 그리고 이제 그 무라카미 준 씨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 감독이니까 촬영은 며칠 전에 만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한 3시간 정도 이제 그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그 무라카미 준 씨랑.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벤치를 내가 꺼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막 그 관쪽으로 이제 다가가면은 사또 지로 씨가 나를 말리겠지, 제지를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본에 이제 오카무네에게 이제 제지를 당하는 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분의 제안을 듣고서 좋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이 무라카미 준 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즉흥성이라고 할까요? 그 의도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면서 같이 출연하는 저에게도 전달을 하지를 않고 그 즉흥성을 위해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준비되지 않은 반응, 리액션을 이끌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라카미 준 씨께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그 부르시는 씬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웃음이 터져 나와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은 거의 쓰지를 못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비춰지지 않는 그런 장면에서도 다른 노래를 계속 부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하면 이제 스파클링 키츠라는 노래인데, DVD에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삽입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장면에 찍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노래를 불러주신, 어떻게 보면은 좀 불량한 선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즉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하시모토 코지 그 원작자분께서도 아주 리얼하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실 정도로 세계관을 제대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 장면에서 배우들이 웃음을 엄청 참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텐데요. 손 들어주시면 그 마이크를 드릴게요. 마이크 준비됐나요? 마이크가 여기서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네, 저쪽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제 끝에서 세 번째.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머리에 귀 꽂으신. 저 사이토 감독님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회사 야근 중에 달려왔는데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영화를 보면서 저희 집이랑 상황도 되게 비슷하고 되게 가족 구성원들이 느꼈던 감정이 되게 비슷해서
공감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는데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쌓였던 앙금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가는 느낌이라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의 여러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혹시 이렇게 창작자로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소재나 뭔가 그런 취향 이런 게 있다면 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題材。僕はこの映画を作るために題材を探すというよりは、日常の中で今回の橋本さんが雑談の中で話してくれたことが始まりだったり、自分の心が興味も含めて動くものじゃないと最後まで走りきれないっていうことが、大きくあります。僕の新作はコンプライアンスについて、日本のコンプライアンスがとっても、過剰で、それの発着というか僕の、発案したタイミングはパク・チャヌク監督の「お嬢さん」という、日本の春画を題材にした映画があってもう大好きなクリエイターなんですけど、それを日本で放送するときに全てにモザイクがかかったんですね。で、日本の題材で、世界的なパク・チャヌクがせっかく素晴らしい映画を作ってくれたのに、その日本で放送するときにほとんどモザイクなんです。それは監督のクリエーションに反するってすご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怒りに近いものを覚えたんですね。ただそれを見続けているとだんだん慣れていくんですね、モザイクの絵に。で、僕はこれだと思って新作は日本では言っちゃいけないことが映しちゃいけないもの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日々増えているんですね。で、それがどんどん加速して、画面上ほとんどモザイクでほとんどこうピーという音が増えていくっていう日本の今の現状をシニカルに描く。例えば今こうやってラベルが剥がされていたり、この僕の置かれている状況、世の中の流れ、スポンサー至上主義っていうことが僕にとっての今リアルだったりするので、それを、一つ作品にしたのが最新作になります。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13년에 이제 공백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뭐 새로운 이제 소재를 찾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작자인 그 하시모토 이제 코지 씨랑 같이 잡담을 나누다가, 그래서 저의 이제 그 뭐 마음이라든지 제 관심사를 이렇게 좀 건드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제가 정말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이제 뭐 소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제가 좀 완주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만들게 된 신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그 법령 준수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신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규제가 점점 이제 좀 과잉해진 그런 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좀 발단이 되었는가 하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이제 그 아가씨라는 작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이제 일본의 추마가 이렇게 소재로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나올 때 일본에서 방송이 될 때는 그 추마 부분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만의 이제 소재이고, 또 이제 그 세계적인 감독인 박찬욱 감독님께서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 TV에 나갈 때는 다 모자이크가 걸린 상태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감독의 크리에이션에 상당히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 분노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근데 다만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모자이크가 걸린 화면에 저도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또 이제 그 텔레비에 뭐 비춰져서는 안 될 그런 뭐 장면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자이크가 걸린 화면, 또 이제 삐 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의 현주소를 좀 시니컬하게 그린 이제 그런 작품을 이번에 만들게 됐고, 이 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벨이 지금 벗겨진 상태에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좀 그 풍조가 저에겐 상당히 좀 리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이고, 또 이번에 이제 최신작에 이렇게 좀 그 소재로 이제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처럼 영어에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라고 하면은 보통 영상을 찍거나 연출만 하게 되는데 장남으로 출연하게 된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これは実はお兄さん役の俳優さんが決まっていたんです、他に。でその俳優さんの名前は伏せますが、とても素晴らしい俳優さんで、その人が撮影の10日ぐらい前に、どうしてもスケジュールが合わない、衣装も用意してたんですけどっていう緊急事態になりまして、で僕はお兄さんのセリフを削って現場にいる、男性スタッフをお兄さんに見立ててもう撮るしかない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スタッフのグループ LINE がありまして、そこで打ち合わせとかもし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いや監督がやればい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スタッフさんたちの意見がテロのように、テロでデモのようにあって、でそれでも僕は監督に集中した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実はその少年期子役時代の男の子たちをオーディションで先に決めていたんですね。で僕の役というかお兄ちゃん役の北藤君という男の子に会った時になんか自分を感じたんですね。で彼は特徴的なほくろが口の周りにあって、なので僕が彼に合わせてほくろをつけて、演じ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本当は出る予定じゃなかったので、でも自分が俳優やってたから欠番が出なくてよかったなとは思ってます。 실은 이 형 역할을 할 배우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명배우이신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성함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 들어가기 열흘 전에 이분이 스케줄이 도저히 이제 좀 맞지를 않아서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상도 다 이제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긴급한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형님의 이제 그 형 부분에 이제 그 대사를 다 빼고 현장에 있는 스텝을 그냥 형처럼 좀 이렇게 좀 보이게만 이렇게 이제 찍을까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그 스텝들의 이제 그룹 라인이 있었는데 그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데모와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감독의 역할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도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소년, 그러니까 이제 형과 그 요시유키와 이제 그 코지의 이제 그 소년 시절을 연기할 아역들 이제 오디션을 먼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형 역할을 맡은 그 기카부지라는 배우를 만났을 때 저를 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는 이제 입 위에 좀 특징적인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배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 입 위에 이제 점을 붙이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연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배우분이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에서 받아올게요. 여기 두 번째 줄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분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영화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이번에 이 영화로 이제 내한을 해주시게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시게 된 계기하고 조금 캐스팅에 관해서 조금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 역할의 릴리 프랭키 상황과 그 천암 역의 그 타카시 이세이 상을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관련해서 비화가 조금 궁금합니다. はい。僕はリリー・フランキーさん、高橋一生さんも会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で、本当に素晴らしい俳優さんだし、この映画にあるような余白、空白を、作ることができる。また埋めることができる。セリフや表情だけじゃなくて心の動きで、スクリーン、映画を埋める、支配できる能力の役者さんたちだと思って、本当に理想的なお二人、お母さん役の菅野光恵さんも実はみんな初めましてだったんですけど、映画ファンとして彼らのファンだった僕として監督をするなんて一生に一度だと思って、どうせなら本当に自分のわがままを言おうと思って、オファーをして、それが叶ったという感じです。 릴리 프랭키 씨와 이제 그 다카시 이세 씨는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여백, 공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채울 수도 있는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나 그리고 또 이제 표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움직임, 이제 감정선만으로도 정말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이제 그 배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칸노 미스즈 씨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제가 만나뵙게 됐는데, 영화의 팬 그리고 이제 그 이분들의 이제 팬으로서 감독으로서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될 만한 요구이긴 했었습니다만 오퍼를 해서 이렇게 성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뒤에 이쪽 분단으로 가서 지금 손 가운데 높게 드신 분 받아볼게요. 네. 네. 진짜 이번 배우분들 연기는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다른 장례식장에서 유난히 크게 우는 사람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도 그렇게 심하게 울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연이 있듯이 우는 걸까? 약간 민폐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반부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장례식장 그 상주에 의해서 이제 사용된 사람임을 알고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장례식장을 비교하는 느낌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연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はい。多分宗教の国では、人の悲しみ、お別れの時に、盛り上げて悲しみを深く増幅させて演出して送り出すっていうことを、僕はとても演劇的だなというふうにいろんなニュースを見て、感じていました。静かに悲しむんじゃなくて大きくオーバーに悲しむ。そしてまた日本だと、結婚式だったりお葬式に人をレンタルするっていうことが実際あるんですね。それを調べていったら、ああいった葬儀を盛り上げる職業っていうのが実際にあって、これは絶対に多分日本独特の葬儀、の特徴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っしゃるようにその対比になるということで、演出として入れました。やっぱり、最終的にどっちの葬儀に、もし自分が死んだ時にどっちの葬儀が、豊かか、どっちの葬儀に自分の葬儀がなってほしいかっていうことを、お伝えする手段としてとっても泣きやグループっていうのは大事だったと思ってます。はい、
그 유교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슬픔이라고 할까요? 저렇게 이제 그 뭐 장례식 입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슬픔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우소시켜서 이렇게 연출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극적이다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이제 그 슬픔을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크고 좀 과잉하게 오버해서 이렇게 좀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이라든지 이제 장례식장에 사람을 대여하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띄운다고 할까요? 좀 고조를 시키는 그런 이제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본의 장례식장만의 좀 특징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두 장례식장을 잘 대조를 시킨다는 그런 이제 그 목적으로도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결국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내 장례식장이라면은 과연 어느 쪽이 더 좀 흡족할 것인가,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상당히 이제 저 그 연기자들 집단이 중요한 좀 그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쪽을 받아볼게요. 네. 네, 가운데 계신 분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 네, 안녕하세요. 굉장한 영화 매니아로 알려져 있으신데 어떤 영화를 만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과감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코지와 아버지가 재회했던 장면의 변화가 의도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장면에서는 이제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 어색하게 헤어진 다음에 두 번째 재회했을 때는 아예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출이 되었고, 마지막에 회상 장면에서는 오히려 스킨십이 제일 많은 장면이 편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된 연출이 있다는 건 느껴졌는데 그 장면에 대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はい、これは日本、もしかしたら韓国も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僕らの家族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欧米みたいにハグをしたり、そういう文化が僕らは最近は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独特だと思ってまして、ある距離が親子でもあ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それってでも子供の頃は父親との距離は近くて、父の体温とか骨格とか母親もそうですけど、僕も記憶にあるんですね。でもやっぱり年々そうやってスキンシップがなくなってくるっていう一つのリアルで、彼は記憶の中でその父との距離、実際の距離、そして、それまでの距離、13年前の距離っていうものを確かめるように記憶をたどっていって、いろんな人のスピーチを聞いて、彼の中でそのブランク、空白であったお父さんっていう父親像っていうものが埋まっていって、そこに血が通って体温が宿って、その距離っていうのが最終的には父と触れ合って野球をしていたあの体温を思い出すっていうグラデーションを、自分の中では描きたいと思いました。で、なぜ距離を感じたかというと、やっぱりお母さん、お兄さんの大変な姿を見てきたから、その姿っていうのは彼にとって、彼にとってのお父さんというか、家族を苦しめたお父さんっていうお父さん像を作ってしまった。でも彼の記憶はまた少し違って、彼とお父さんの距離があった、2人だけの距離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を描きたかったです。それはお母さんもお兄さんもそう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人と、個人の距離っていうのは大勢対大勢じゃなく、大勢対一人じゃなくて一人対一人なので、亡くなった時にいろんな人の角度、その人を照らす角度によって本当のその人の輪郭がなくなった後、そこにいないのに
いないからこそ本当のその人の輪郭が出てくる。そこに、浩二は温度を感じたと僕は思っています。 그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는데 그 가족과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구미랑 이제 그 아시아권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포옹한다던가 이렇게 막 밀접하게 이제 스킨십을 하는 경우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아버지의 뭐 체온,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체온, 뭐 제 기억 속에도 저희 어머니의 이제 체온이 지금도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그 점점 자라나가면서 이제 그 스킨십이 점점 줄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으로는 하나의 이제 그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와의 거리, 또 이제 실제로 아버지와의 거리, 또 이제 13년 전에 아버지와 나의 이제 그 거리감,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아버지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이제 그 공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이 점점 이제 채워지는 걸 이제 코지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 따뜻한 아버지의 이제 그 체온이라는 것이 이제 실리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버지와 같이 이제 야구를 했던 그 아버지의 체온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이제 장면을 상기해 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정이 좀 그라데이션을 좀 그 표현을 하고자 그렇게 좀 차이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코지가 아버지를 정말 거리가 있는 존재로 이렇게 느꼈는가? 이거는 결국 자기 어머니와 이제 그 형이 고생한 모습을 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코지에게도 제대로 각인되었지만, 코지가 뭐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이제 그 형을 고생시킨 아버지의 상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코지가 자기 아버지와 단둘이 이제 또 교감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만의 또 거리는 또 존재를 하는 거죠. 두 사람만의 고유한 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제 그 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거리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1대 다수라기보다는 역시 1대1로, 그러니까 서로 각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거리감 내지 그런 온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자리에 없긴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봤던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곽이 오히려 살아있었을 때보다 죽음 후에 그 사람의 윤곽이 진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最後にいいですか。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요. 僕実は、俳優として映画に、の入り口が韓国映画のリメンバーにリットっていうキム・ハヌルさんとユジテさんの映画のリメイクをすることで、日本で俳優として生まれました。でその後も、キム・ジョンフンさんとカフェソウルという映画を、ここソウルで撮影をしたり、テニスの王子様のミュージカルで、韓国で公演をしたり、そして多くの韓国のクリエイターの作品の影響を受け続けています。実は僕は、来月11本目になる新作を監督します。その僕はモチーフにまた、韓国映画の大好きなハローゴーストというですね、韓国映画、はい、僕が一番涙した映画です。この映画の、モチーフをとっても僕は今、ベースに新作に臨んでいます。韓国のクリエイター、そして韓国のおそらく文化、映画、そういったものが、なんていうんだろう、僕らと違う部分、そして同じ部分、多くの教えをいただきながら、去年のベストムービーはタクシードライバーです。はい、韓国映画の。なので、いろんな学びを僕はいただきながら、また新しい作品に臨みますので、その作品も、HBO の、で放送されるものなんですけど、また皆さんに作品を、届けに帰ってこれたら、嬉しいで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실은 제가 이제 그 배우로서 이제 입문을 하게 이 세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
그 한국 영화 이제 리멤버미라는 작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하늘 씨랑 이제 그 유지태 씨가 나왔던 작품의 이제 리메이크 반에 제가 이제 그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서울이라는 작품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니스의 왕자라는 그 뮤지컬을 또 한국에서 또 이제 공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한국의 이제 그 창작자분들의 작품 그리고 이제 창작자분들께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제 11번째 이제 그 작품 신작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의 이제 모티브가 된 작품이 헬로우 고스트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울면서 본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해서 신작 열심히 이제 그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크리에이터 그리고 한국 문화 또 한국의 영화 일본과 이제 그 유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차이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봤던 그 작품 중에서 베스트로 뽑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택시 운전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그 배우면서 또 이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또 이제 HBO에서 이제 그 방영이 될 건데 또 뭐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러 이제 작품 선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작품 이제 들고 또 한국에 또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셀프로 다 하셨어요. 저는 이 첫 번째 작품을 만든 감독의 영화로서 대단히 놀란 부분이 많고 타인의 고통을 잘 안다고 말하지 않는 그 거리감을 주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인물들의 안심이 됐어요. 특히 엄마가 사고가 나서 넘어졌을 때 그 카메라 높이, 그 아이 레벨이라고 하죠. 우리 눈의 높이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는 이 감독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로서도 감독으로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감독님한테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